장맛비가 그친 뒤 산골 마을 공기는 젖은 흙 냄새로 가득했다. 강혜진은 버스에서 내려 카메라 가방을 고쳐맸다. 정류장 옆 표지판에는 성마르코 공소 77계단이라는 화살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계단을 올랐다. 발밑에서 물방울이 또각또각 튀었다. 혜진은 다큐 사진가였다. 기록은 좋아했지만 믿는다라는 말에는 늘 거리감을 두었다. 그녀는 사실을 찍는다. 감정은 나중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문이 열린 공소안은 어두웠다. 촛불 몇 개가 성상들 앞을 지키고 있었다. 붉은 성체등이 작은 심장처럼 깜박였다. 그녀는 자동으로 ISO와 셔터를 가늠했다. 오느라고 수고했네. 본당에 요셉 신부가 나왔다. 사목복 위에 연한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눈에 피곤이 묻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보험갱신 때문에 성상들 사진이 필요해요. 신부가 설명했다. 앞, 옆, 뒤, 상태 기록, 그리고 제대 뒤 거울 장식까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업무 의뢰. 명확했다. 이 정도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성당 관리 봉사자인 이문자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가왔다. 70이 가까워 보였지만 걸음은 빠르고 손끝은 단단했다. 습기 때문에 틈이 벌어진 데가 있어요. 조심해요. 그녀의 시선은 제대 뒤쪽에 오래 머물렀다. 거기에는 얇은 프레임의 장식 거울이 걸려 있었다. 공소가 지어진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오래된 물건이었다. 혜진은 촛불을 한 뼘 물리고 삼각대를 폈다. 먼저 제대 정형, 성모상 정면, 왼쪽 측면, 뒷면 상태. 그녀의 손은 익숙한 순서를 따라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포함한 프레임을 잡았다. 거울은 제대 뒤 중앙, 프레임 속의 프레임. 혜진은 초점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미세한 반동이 손끝에 전해졌다. 액정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거울 속 제대가 비어 있었다. 촛불은 보인다. 꽃병도 흰 제대보도 보인다. 그런데 성모상이 없다.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톡 지워낸 것처럼. 노이즈인가? 반사각 혜진은 자세를 바꾸었다. 한 걸음 왼쪽, 두 걸음 오른쪽. 수평계를 맞추고 다시 셔터, 찰칵. 결과는 같았다. 거울 속 중앙은 텅 비어 있었다. 요셉 신부가 다가와 화면을 훑어보았다. 빛번짐 아닌가 신부의 말투는 추측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기엔 주변 디테일이 너무 선명해요. 초점도 맞고요. 은자는 촛불을 하나 더 붙였다. 거울면 위로 불빛이 떠올랐다. 불꽃 둘 꽃병 하나, 십자고상 하나. 그리고 성모상 자리만 공기처럼 비었다. 혜진은 장비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송어울을 꺼냈다.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 거울을 살짝 기울여 가니 프리즘처럼 써보기로 했다. 이 방법은 전시장에서 반사 테스트를 할 때 가끔 쓴다. 각도를 바꿔가며 3번, 4번, 찰칵, 찰칵. 모두 같은 결과. 송어울 속 제대는 또렷했고 그 한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울은 있는 걸 있는 대로 돌려줘야 하는데. 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은자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가끔 없는 걸 없는 대로 보여줄 때도 있죠.
말끝은 가볍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그때 문 쪽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였다. 명함을 내밀었다. 박도윤 지역 개발회사 전략기획. 그는 공손한 미소로 제대와 거울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죠. 산책로 카페 레지던시. 공소는 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요셉 신부는 웃음과 경계 사이 어딘가의 표정을 지었다. 우선은 안전 점검과 기록이 먼저입니다. 박도윤의 눈길이 카메라와 거울을 번갈아 스쳤다. 그의 미소는 조금 더 얄팍해졌다. 도윤이 돌아가자 공소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소리로 성가 반주가 흘렀다. 혜진은 촛불을 한 번 더 물리고 세 번째 거울을 찾았다. 제대 옆 작은 준비실 문을 열면 세면대 위에 사각 벽거울이 달려있다. 그녀는 문을 열어 거울을 제대 쪽으로 틀었다. 문틀을 임시 프레임 삼아 샷을 잡았다. 찰칵 같았다. 벽거울 속에서도 성모상의 자리만 자리로 남았다. 세 개의 서로 다른 거울, 세 개의 같은 빈칸. 혜진은 촬영 메모에 짧게 적었다. 이상 징후, 원인 미상, 추가 검증 요망. 은자는 성수병을 들고 와 거울 가장자리를 가볍게 닦았다. 물방울이 아주 작은 구슬처럼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닦고 또 닦았다. 혜진은 그 손등에 주름을 부었다. 물과 세월이 만든 선들. 그 선들이 거울 프레임의 옅은 금빛과 겹쳐 흔들렸다. 요셉 신부가 촛불을 끄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하세. 비가 다시 올 거야. 그는 사제관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찻잔에서 김이 솟았다. 사진은 천천히 검토하고 내일 낮에 다시 맞춰봅시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이 거울 특별한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나요? 신부는 웃었다. 마을마다 하나쯤은 있지. 하지만 이야기가 답은 아니야. 답은 대개 사람이 뭘 보고 싶은가에 달렸지. 공소를 나서니 해가 짧았다. 산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았다. 돌계단 아래 작은 약수터가 있었다. 물은 맑고 차가웠다. 손을 씻고 고개를 들자 물 표면이 가볍게 흔들렸다. 한순간 아주 얇은 선이 초록빛으로 스치고 사라졌다. 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착시. 그녀는 스스로 단정했다. 그러나 심장에 들어온 미세한 박동 변화만큼은 설명하지 않았다. 숙소로 정해둔 게스트하우스는 폐교를 개조한 곳이었다. 복도 끝 공동 세면실에 오래된 스탠딩 거울이 하나 서 있었다. 프레임에는 녹이 둘러붙어 꽃무늬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저녁 세수를 하고 거울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거울 속 그녀의 어깨 너머로 낮에 찍은 공소 사진들이 머릿속처럼 반짝였다. 거울은 모든 걸 보여준다. 그래서 믿기 어렵다. 그래서 믿고 싶어진다. 휴대폰으로 낮 사진을 훑었다. 메타데이터, 노출, 초점거리, 이상 없음. 세 장의 거울 포함 샷만이 똑같은 빈자리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세 장을 따로 모아 A눌 폴더에 넣었다. 이름을 붙이면 눈이 맑아진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창문을 닫으려다 유리위김 서린면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온기와 냉기가 만나는 자리. 문지른 자리만 일시적으로 투명해졌다가 곧 다시 흐려졌다.
유리 속 복도등이 하얀 고리처럼 번졌다. 혜진은 무심코 그 고리의 오른쪽에 작은 빈칸을 만들었다. 손끝이 멈췄다. 오늘 내내 보던 바로 그 모양. 제대 중앙.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형태. 그녀는 손을 떼었다. 김은 금방 다시 차올랐다. 고리는 사라졌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득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작업 일지를 짧게 적었다. 의뢰 목적 보험용 기록 촬영, 특이사항 거울 반사면에서 성모상 비반사 현상 3차례 확인, 변수 반사각 조도, 초점 장비 문제 배제, 가설 재검증 필요, 메모 내일 동일 조건 착광 후 재시도. 끝에 그녀는 한 줄을 덧붙였다. 왜 거울만 비우는가? 불을 끄자방 아니 금세 차가워졌다. 바람이 복도 창틀을 스쳤다. 멀리서 아주 희미한 종소리가 들렸다. 1번, 2번. 그 사이의 침묵이 종소리보다 또렷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4번째 거울을 만나게 된다. 지금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오래된 거울 하나. 다음 날 아침 산은 씻긴 듯 맑았다. 구름이 낮게 매달렸고 공소 마당에는 물기가 아직 반짝였다. 강혜진은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카메라 가방은 가볍게 마음은 조금 무거웠다. 제대 앞 첫 샷을 다시 맞췄다. 노출 정상, 화이트 밸런스 정상, 거울을 포함한 구도, 찰칵. 결과는 어제와 같았다. 거울 속 중앙만 비어 있었다. 오늘은 사진이 잘 나올까요? 작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났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한수민이었다. 10살쯤. 크레파스가 든 파우치를 품에 안고 있었다. 잘 나오면 좋지. 혜진이 웃었다. 너는 뭐 그리니? 수민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얼굴이 없는 성모상이었다. 푸른 망토와 흰 드레스 손은 모아져 있지만 얼굴 부분만 하얗게 비워져 있었다. 왜 얼굴이 없지?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있어요. 수민이 빈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쳤다. 빛이라서요. 연필로는 안 되니까요. 말끝이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때 교리 선생이 다가와 수민의 스케치북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수민아,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그려야지. 수민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다. 혜진은 굳이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스케치북의 흰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제 본 거울 속 빈칸과 같은 크기 같은 침묵이었다. 성물실에서 이문자가 열쇠를 딸그락거리며 나왔다. 관리실 좀 같이 봐요. 그녀는 말수가 적었다. 표정으로 먼저 묻고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하는 사람 같았다. 관리실 문은 무거운 철제였다. 은자가 작은 키로 쭉 뻗어 위쪽 자물쇠를 풀었다. 안은 서늘했고 오래된 나무와 양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기 있는 건 웬만하면 손대지 말아요. 은자가 하얀 천을 씌운 물건 하나를 가리켰다. 인간 키만한 스탠딩 거울. 프레임은 진한 호두색 모서리에 덩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천 아래 윤곽만으로도 오래됨이 느껴졌다. 왜요? 혜진이 물었다. 사람 마음을 오래 비추던 거울이에요. 은자는 짧게 말했다. 먼지 닦는 건 내가 할게요. 사진은 다른 것부터.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억지로 천을 들추고 싶은 충동을 천천히 밀어냈다.
대신 제대 뒤 벽걸이 거울 프레임을 가까이서 살폈다. 목재의 미세한 금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었다. 수축과 팽창 습도 세월. 금의 방향이 성모상 자리로 모여드는 듯 보였다. 프레임과 벽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아주 오래된 광고지 조각 같았다. 그녀는 핀셋으로 조심스레 빼냈다가 다시 그대로 밀어 넣었다. 증거는 있는 자리에 두고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다. 그녀의 원칙이었다. 촬영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평광 필터를 끼웠다. 반사광을 줄이면 숨은 디테일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각도를 바꾸며 3번, 4번, 찰칵찰칵. 액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초점도 결도 노출도 모두 정확했다. 빈칸만 정확했다. 은자가 양동이에 물을 길어왔다. 바닥을 닦으려는 참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장비 케이스를 정리하다가 양동이 물 표면에서 아주 얇은 초록선이 스치고 사라지는 것을 봤다. 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물결의 맨 윗부분에서만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모양. 마치 망토의 가장자리처럼. 보셨어요? 혜진이 무심한 척 물었다. 은자는 잠깐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바닥을 계속 닦았다. 걸레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쉬 소리는 공소의 숨처럼 여렸고 일정했다. 점심 무렵 박도윤이 다시 나타났다. 현장 안전 점검 담당자와 함께였다. 헬멧 줄자 체크리스트. 그는 인사성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지붕 트러스가 약해 보여요. 장마철엔 특히 위험하죠. 거울 프레임도 벌어졌고 예방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셉 신부가 대답했다.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서류와 검토 의견을 주시죠. 도윤은 혜진 쪽을 슬쩍 보았다. 기록 사진은 현 상태의 문제를 드러내주는 게 핵심이죠. 평가서에는 사진이 곧 증거입니다.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사진은 사실을 남긴다. 하지만 사실만 남는 건 아니다. 프레임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의미가 남는다. 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셔터를 한 번 더 눌렀다. 오후엔 준비실에 앉아 이미지를 정리했다. 시퀀스 A 정형, 시퀀스 B 측면, 시퀀스 C 후면, 시퀀스 D 거울 포함 샷. D는 어제 폴더와 합쳤다. 이름은 그대로 아이놀. 메타데이터를 비교하니 변수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 각 프레임의 중앙 좌표만 정확히 비어 있었다. 수학처럼 비어 있었다. 문틈으로 꽃향이 들어왔다. 누가 제대 쪽에 하얀 나리를 새로 올려둔 모양이었다. 향은 거울로 가고 거울은 향을 돌려주지 않았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문득 빈칸이 향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느낌은 기록할 수 없다. 그녀는 대신 키보드에 짧게 적었다. 향기 강함, 거울 변화 없음. 주일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마당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수민이 가방을 맨 채 혜진에게 다가왔다. 이거 드릴게요. 스케치북에서 오늘 그림을 뜯어 건넸다. 얼굴이 없는 성모. 테두리는 초록색으로 진하게 칠해져 있었다. 왜 나한테 사진 찍는 분이니까요. 수민이 눈을 깜빡였다. 사진은 없는 것도 남길 수 있잖아요. 말을 마치고 아이는 친구를 쫓아 달려갔다. 해가 기울었다. 바람이 산 위에서 내려왔다. 은자가 제대 앞 촛불을 하나씩 껐다. 공소하는 금세 눅눅한 어둠으로 차올랐다. 요셉 신부가
하루를 정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는 혜진에게 투명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공소 역사 요약이 송을시로 정리되어 있었다. 옆구리에 붙은 포스트잇에 짤막한 메모. 거울에 관한 얘기는 듣고 싶을 때 얘기합시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77계단 아래 약수터가 또 반짝였다. 혜진은 발을 멈췄다. 물 표면이 저녁 하늘을 얇게 베껴 올리고 있었다. 바람이 스치면 하늘의 테두리가 흐트러졌다가 다시 붙었다. 거울과 같지만 거울이 아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은 채 고개만 숙여 오랫동안 물을 부었다. 정지, 정적, 그리고 아주 가는 선. 선은 도로 망토의 끝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밤 폐교 게스트하우스의 긴 복도. 창문 유리에 김이 옅게 앉았다. 혜진은 오늘 받은 스케치 한 장을 침대 옆 벽에 테이프로 붙였다. 흰 자리, 초록 테두리. 그림 앞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녀는 카메라를 켜지 않았다. 대신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D시퀀스 거울 반사면 비반사 재확인, 편광 필터 효과무, 프레임 목자에 세 방향 금 관찰, 금의 수렴점 제대 중앙, 물 표면에 초록빛 윤곽 관찰 주관적, 스케치 수집 얼굴 없는 성모 한수민 주어. 끝에 한 줄을 더했다. 거울은 비우고 물은 조금 비춘다. 불을 끄려다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미등록 번호, 문자 한 줄. 거울은 사람을 먼저 비춥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스팸 같기도 경고 같기도 했다. 혜진은 문자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크게 울었다. 멀리서 다시 종소리가 2번. 그 사이에 공백이 길었다. 공백이 소리를 품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내일 은자가 감춘 오래된 거울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아마 그 거울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렸다. 공소 언덕에 풀잎이 젖어 있었다. 강혜진은 손바닥으로 카메라 스트랩을 정리하며 천천히 7계단을 올랐다. 종소리가 한 번, 2번 울렸다. 사이의 공백이 길었다. 공소안은 조용했다. 이문자가 성물실에서 나와 창을 반쯤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하얀 날이 향이 그 뒤를 따라왔다. 오늘은 기록 전에 얘기부터 듣겠어요. 혜진이 물었다. 은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전에 잠깐 마을 다방으로 내려가요. 다방은 오래된 간판을 달고 있었다. 갈색 유리컵, 두꺼운 스텐 접시, 설탕병. 창가 자리엔 노인 둘이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은자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주머니, 옛날 얘기 좀 빌릴게요. 아주머니는 웃었다. 거울 얘기지. 다들 한 번쯤 물어보지. 이야기는 천천히 끊기지 않게 흘렀다. 전쟁 끝 무렵 비와 굶주림이 길었다. 그때 이문자의 어머니가 이름 모를 젊은 여자 하나를 집에 들였다. 말수가 적고 머리는 늘 젖어 있었다. 그 여자가 가진 건 큰 거울 하나뿐이었다. 프레임은 좋았고 유리는 깨끗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다.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머리카락과 손끝만 보았다. 그 여자가 떠나던 날 거울을 두고 갔지. 아주머니가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으며 말했다. 이건 나 때문에 더럽혀졌으니 집에 두기 미안하다고. 그래서 공소로 가져왔어. 하느님 앞은 넓으니까. 몇 해가 지나 지금의 성모상이 들어왔다. 그 후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을 흉보거나 단정하려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 속 성모님이 사라진다. 처음엔 아이들이 장난처럼 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하다 거울을 보면 거울 속 제대가 한 칸 비어 있었다. 다음엔 장터에서, 술집에서, 장례식장에서까지 그 얘기가 이어졌다. 거울이 사람을 먼저 본다는 말이 이 동네 수거처럼 자리 잡았다. 혜진은 노트를 펼쳤다. 기원 전쟁 직후 젊은 여자 거울 기증. 전승남을 재단하면 성상 비반사. 장소 공소 집집 거울 술집 거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설명되지 않는 것에 직선을 따라가고 싶다는 충동을 눌렀다. 기록자는 곡선을 남겨야 한다. 단정은 남의 몫이다. 다방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 차림에 박도윤이 서 있었다. 오늘은 타출장을 마치고 바로 들른 듯 피곤한 기색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물수건을 받아들며 말했다. 두 분도 오셨네요. 마침 잘 됐습니다. 그는 벽면 포스터를 가리켰다. 주민 설명회 안내. 오늘 저녁 마을회관. 주재 공소 주변 정비 및 안전 확보. 부재 미신과 안전의 경계. 표현이 세네요. 혜진이 말했다. 도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는 소문이 외지인 유입을 막고 노후시설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전은 합리적 선택이죠. 은자는 말이 없었다. 대신 컵받침을 바르게 맞췄다. 그의 손끝이 잠깐 떨렸다. 혜진은 그 떨림에 시선을 두었다가 곧 노트로 눈을 내렸다. 오후 공소로 돌아오자 햇빛이 강해졌다. 제대 뒤 프레임의 금이 한눈에 들어왔다. 금은 세 방향에서 모여 중앙을 향해 갔다. 성무상의 자리. 어제와 같은 점. 변함없음. 그러나 이제는 의미가 더해진 변함없음. 요셉 신부가 얇은 서류철을 내왔다. 공소 역사 기록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송을 실어 옮긴 나쁜 노트. 혜진은 페이지를 넘겼다. 1957년 무명 처녀가 거울 1점 기증. 1969년 새 성모상 봉헌. 1971년 전례 가구 교체. 옆장 여백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거울은 비추기도 감추기도 한다. 필체가 달랐다. 아마도 기록자 개인의 메모, 무명 처녀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시대엔 이름을 감추는 이가 많았어. 은자가 말없이 서류철을 덮었다. 이름보다 남긴 것이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후 내내 주일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스쳤다. 한수민이 잠깐 들어와 제대 앞에 서더니 가져온 색연필 2개를 조심스레 제대복 끝에 올려두고 나갔다. 초록과 흰색. 혜진은 그 두 줄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 사진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일이 먼저 같았다. 해가 기울 무렵 주민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마을회관의 흰 형광등 아래 도윤이 PPT를 넘겼다. 첫 장엔 트러스 균열의 확대 사진. 둘째 장엔 거울 프레임 금의 클로즈업. 셋째 장엔 미신과 지역 이미지라는 제목이 떴다.
그는 말이 매끄러웠다. 소문은 외부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성모상이 거울에 안 보인다는 식의 이야기는 현대적 브랜딩에 부정적이에요. 이전 후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그럼 공소를 카페로 만들자는 겁니까? 도윤은 미소로 답했다. 신앙 공간은 존중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성상은 옮기고 공간은 문화 아카이브로 재탄생할 수 있죠. 스토리는 살리되 미신은 덜어내고 요셉 신부가 짧게 말했다. 신앙과 미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됩니다. 회의장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이 종소리 전에 침묵처럼 느껴졌다. 설명회가 끝난 뒤 건물 밖 공터에서 은자가 혜진을 불렀다. 잠깐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한 번 보고는 작게 말했다. 그 젊은 여자 이름 알아요. 혜진은 말을 아꼈다. 은자는 천천히 이어갔다. 내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부를 땐 항상 거울에 천을 씌웠어요. 이름을 부르면 거울이 또 반짝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름 대신 침묵을 불렀죠. 왜요? 그 여자는 자기 얼굴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공소에 데려갔대요. 제대 앞에서 그 여자는 거울을 내려놓고 뒤돌아섰다고 했어요. 그 뒤로 거울은 사람을 먼저 비추기 시작했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려 들면 거울은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빈자리를 보여줬어요. 바람이 언덕을 넘어왔다. 나무잎이 한꺼번에 뒤집혔다. 멀리서 낮게 천둥이 굴렀다. 장마가 돌아올 기세였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등록 번호, 문자 한 줄. 오늘 밤 문을 엽니다. 보낸 사람 표시가 없었다. 시간은 밤 9시로 잡혀 있었다. 혜진이 고개를 들자 은자가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실, 오래된 거울. 이야기는 거기서 더 또렷해질 거예요. 밤. 공소의 불은 최소한만 켜졌다. 성체등이 작게 숨 쉬었다. 제대 앞 촛불 하나가 흔들렸다가 바로 섰다. 은자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성물실로 걸어갔다. 철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찰칵, 첫 번째 자물쇠에. 찰칵, 두 번째.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방금 깎은 나무처럼 상큼하게 스쳤다. 하얀 천을 씌운 스탠딩 거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월의 먼지가 얇게 얹혀 있었다. 이건 사람의 시간을 비춘 거울이에요. 은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급하게 보면 안 돼요. 혜진은 삼각대를 펴지 않았다. 카메라도 켜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은자가 천 모서리를 잡았다. 준비됐죠. 혜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이 들렸다. 먼지가 조용히 떠올랐다. 거울이 열렸다. 다음 순간 혜진은 자기 얼굴부터 보았다. 그 뒤에 선제대는 흐릿했고 그 중앙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초록빛이 한 올 한 올 살아나려는 것처럼 떨렸다. 혜진은 눈을 깜박였다. 가슴이 두 번 크게 뛰었다. 그 사이에 정적이 더 컸다. 그녀는 그 정적을 기록했다. 사진이 아니라 몸으로. 이름이 뭐였나요? 혜진이 낮게 물었다. 은자가 대답했다. 마리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돌아서기 위해 받은 이름. 바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창틀을 두드렸다. 공수하는 향기로 가득했다. 나리가 숨쉬는 소리처럼 고요했다. 거울은 먼저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빈자리를, 그 빈자리에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가 멎었다. 공소 마당은 얇은 물막으로 반짝였다. 강혜진은 일찍 도착했다. 문을 열자 나리 향이 먼저 맞았다. 이문자는 성물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장갑을 끼고 오래된 스탠딩 거울 앞에 섰다. 천은 거친 채였다. 거울은 조용했다. 오늘은 각도 테스트를 더 해볼게요. 혜진이 말했다. 삼각대 평광 필터 추가 광원. 그리고 프레임 뒤쪽 구조도 확인해야 해요. 거울 뒤 합판을 한번 열어보면 은자가 고개를 저었다. 닫아둔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데요? 사람이 먼저 보이게 하려고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요. 말끝이 단단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한숨을 삼켰다. 기록자는 사실을 통과해 의미에 닿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대로 진행했다. 삼각대 고정, 거울 정면 샷, 좌측 30도, 우측 30도, 상부에서 내려찍기, 제대 뒤편 반사 테스트, 찰칵찰칵. 액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거울 속 중앙만 어김없이 비어 있었다. 한 번만 더 거울을 미세하게 틀어도 돼요.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은자가 망설이다 장갑 낀 손으로 프레임 하단을 잡았다. 아주 조금, 눈금 하나 정도. 프레임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순간 혜진의 입에서 반사가 나왔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겠죠. 미세한 비틀림 오래된 유리 표면 산화. 다 효과예요. 사람들이 붙인 이야기가 아니고 은자의 눈이 흔들렸다. 효과든 이야기든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가 먼저예요. 전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가끔은 안 보여주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부딪혔다. 은자는 장갑을 벗어 접었다. 점심 전에 공소를 비울게요. 당신이 마음껏 찍어요. 그녀는 열쇠꾸러미를 챙겨 성물실 문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가 짧고 쓸쓸했다. 홀로 남은 공소. 혜진은 카메라를 내렸다. 셔터 소리도 히스토그램도 오늘은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다. 그녀는 제대 앞 의자에 앉았다. 손등을 포개고 불 꺼진 촛대들을 바라보았다. 고요가 길게 늘어졌다. 멀리서 종소리 한 번, 그리고 사이의 침묵. 그 침묵이 오래된 어떤 장면을 데려왔다. 20살 여름. 부산 원룸 선풍기 싸구려 매트리스. 어머니가 찾아왔었다. 한 손엔 부침개가 든 비닐봉지, 한 손엔 얇은 봉투. 등록금 이번 학기 것. 그녀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엄마, 나 촬영 나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만. 그 말은 문짝처럼 닫혔다. 어머니의 손끝이 잠깐 허공을 쥐었다 펴는 걸 그녀는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휴대전화엔 미확인 부재중만 남았다. 카메라는 잘도 돌아갔다. 프레임은 정확했다. 얼굴은 흐렸다. 자기 얼굴부터. 혜진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댔다. 내려놓은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 오늘만은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프레임 없이 보겠다고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다. 그녀는 공소 창가로 걸어갔다. 해가 잠깐 비쳤다가 구름 뒤로 숨었다. 창문 유리엔 옅은 김이 앉았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천천히 닦았다. 온기와 냉기가 부딪히는 자리. 닦인 면이 맑아졌다가 금세 다시 흐렸다. 그때 김서린 유리 위에 하얀 고리가 생겼다. 복도등이 반사된 고리. 고리의 오른쪽이 아주 얇게 초록빛으로 길어졌다. 선 하나, 망토의 끝처럼 보였다 사라졌다. 다시 보였다. 다가서면 사라지고 숨을 죽이면 또렷해졌다. 혜진은 숨을 멈췄다.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침묵을 조금 더 길게 붙잡았다. 서는 팔의 곡선이 되어 유리 위에 머물렀다. 얼굴은 없었다. 그러나 형태가 있었다. 비어있는 자리의 존재감. 문이 살짝 열리고 요셉 신부가 들어왔다. 그는 말을 아꼈다. 창가 유리 희미한 선혜진의 손. 세 가지만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는 꺼놨군요. 오늘은요, 그럼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눈이 웃었다. 정답은 모르겠지만 방향은 있어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봐야 하거든. 신부가 나가자 은자가 돌아왔다. 낮의 서늘함이 다시 공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좀 전에 닫아둔 표정을 풀었다. 미안하체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죠.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요. 둘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프레임을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빈칸을 믿었다. 지금은 서로를 조금 더 믿었다. 은자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녹슨 열쇠 하나. 관리실 옆 작은 수납고 열쇠예요. 거울 프레임 뒤쪽 기록이 있어요. 예전 봉사자들이 써둔 메모. 읽고 싶은 날에 읽으라고 누군가 남겨둔 것. 누군가요 마리아라고 부르던 사람. 은자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진짜 이름은 나도 몰라요. 구름이 다시 모였다. 바람이 바뀌었다. 산허리가 어두워졌다. 멀리서 천둥이 짧게 울렸다. 장마의 두 번째 물결이 오는 소리였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주민회관 쪽에서 사람 소리가 났다. 박도윤이 팀을 데리고 공소 주변 구조물을 훑고 있었다. 줄자 소리, 철자 재는 소리 체크리스트 종이 넘기는 소리. 기록과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 같았다. 혜진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창문 유리만 다시 손바닥으로 살짝 문질렀다. 김이 거치고 선 하나가 돌아왔다. 이번엔 잠깐 더 길었다. 팔, 손끝이 공중에 무언가를 가리키는 모양.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프레임 없이 보자. 그리고 판단 없이 쓰자. 밤이 빨리 내려왔다. 게스트하우스 복도는 조용했다. 침대 옆 벽에 붙여둔 수민의 스케치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흰 자리 초록 테두리.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어젯밤과 같은 미등록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사람을 먼저 보고 내일 밤 아이를 찾아요. 보낸 시각은 12시 03분.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혜진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 카메라 오프. 유리 위 초록 선 관찰. 프레임 뒤. 기록 내일 열람. 메시지 아이 한수민. 창을 닫는데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첫 방울 둘셋. 곧 굵어졌다. 멀리서 종이 한 번 울렸다. 그 사이에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에 발걸음 소리가 겹쳤다. 아주 가볍게 천천히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폭우가 시작되었다. 이야기의 방향이 명확해졌다. 사람을 먼저 보고 이제 아이를 찾으러 갈 시간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굵었다. 군청에서 호우 산사태 주의보 문자까지 내려왔다. 공소 언덕길 배수구는 이미 넘쳤다. 물은 돌계단을 따라 흘러내렸다. 강혜진은 우비를 걸치고 공소로 뛰었다. 제대 앞 촛불은 꺼져 있었다. 요셉 신부와 이문자가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마당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다. 공소가 대피 장소가 된 것이다. 지금은 안전이 먼저예요. 요셉 신부가 크게 말했다. 아이들부터 안쪽으로. 그때 박도윤이 안전요원 2명과 함께 들어왔다. 헬멧 형광조끼 빨간 파일. 그는 상황을 재빨리 훑어보고 말했다. 지붕 트러스가 위험합니다. 진동이 커지면 제대와 거울도 위험해요. 임시 이전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죠. 성상은 오늘 중으로 내리겠습니다. 은자의 얼굴이 굳었다. 요셉 신부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도윤의 시선이 혜진에게로 옮겨갔다. 기록 담당이시죠? 사진에 균열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가 의견 한 줄만 써주세요. 즉시 이전 권고, 안전을 위한 결정입니다. 말은 정확했다. 논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혜진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제가 쓴 한 줄이 여길 떠나는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못 씁니다. 도윤이 굳은 미소를 유지했다.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합니다. 찍을 건 다 찍었습니다. 혜진이 짧게 답했다. 하지만 판단은 지금 말고 비가 그친 뒤로 합시다. 그때 복도 쪽에서 교리 선생이 뛰어왔다. 숨이 가빴다. 수민이가 안 보여요. 엄마에게 갔다더니 집에도 없대요. 전화도 꺼져 있고 사람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은자가 재빨리 외투를 챙겼다. 언덕 아래 버스 정류장 졸음다리 옛 우물. 아이들이 비 오면 숨는 곳이 있어요. 요셉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을회관을 먼저 둘러볼게. 혜진 씨 은자랑 같이 아래쪽을.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우산은 소용이 없었다. 물안개가 허리 높이까지 올라왔다. 77계단을 내려가니 배수구에서 초록빛 비닐이 펄럭였다. 혜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가까이 가보니 수민이의 초록 색연필이었다. 젖은 종이와 함께 배수구 철창에 걸려 있었다. 여기로 지나갔네. 은자가 낮게 말했다. 둘은 골목을 따라 뛰었다. 도로 위 웅덩이마다 하늘이 흔들렸다. 그때였다. 웅덩이 표면에 아주 얇은 초록선이 스쳤다. 비가 치는 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선. 망토 끝 같은 그 선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졸음다리 쪽 낮은 제방 아래. 보셨어요? 혜진이 물었다. 은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다. 비 사이로 날이 향이 어렴풋이 났다. 공소 마당이 아닌데도 졸음다리 밑은 위험했다. 가을물이 불어나 수문을 때리고 있었다. 다리 기둥 아래 콘크리트 홈통이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비 피하러 잠깐 들어가다 물이 차면 갇히는 곳. 혜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미나 그녀가 소리쳤다. 비가 소리를 삼켰다. 다시 한번. 수미나 어둠 속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아주 작게 마른 기침 2번. 은자가 허리를 숙여 손전등을 비췄다. 홈통 깊숙한 곳 젖은 종이와 가방, 그리고 작은 어깨.
한수민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얼굴 없는 성모. 초록 테두리가 비에 번져 물길이 되어 흘렀다. 괜찮아. 나야. 혜진이 무릎을 꿇었다. 물살이 발목까지 찼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강한 물줄기가 한번 휩쓸었다. 아이의 몸이 미끄러졌다. 은자가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숙였다. 허리를 고정해요. 내가 들어갈게. 제가 가요. 당신은 가볍고 나는 낮아요. 은자가 빗속에서 담담히 말했다. 둘은 말이 끝나기 전에 움직였다. 혜진은 다리 난간에 몸을 걸고 은자의 허리를 잡았다. 은자가 홈통으로 반쯤 들어갔다. 손끝이 아이의 팔꿈치를 찾았다. 한 번 놓쳤다. 두 번째 잡았다. 당겨요. 셋이 한꺼번에 넘어졌다. 차가운 물이 몸을 때렸다. 잠깐의 소란 끝에 아이가 혜진의 품으로 들어왔다. 수미는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다. 입술이 파랬다. 몸이 떨렸다. 따뜻한 대로. 은자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겼다. 보건지소 임시 진료소. 혜진이 아이를 안고 뛰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비는 계속 쏟아졌다. 보건지소 강당이 구급소로 바뀌어 있었다. 담요 핫팩, 따뜻한 물. 간호사가 재빨리 천을 쟀다. 저천증 초기.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혜진은 벽에 기대어 야윈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앉았다. 파란 비옷을 걸친 낯선 여자였다. 비옷의 색이 이상하게 차분한 초록빛으로 보였다. 여자는 조용히 수건을 내밀었다. 젖었네요.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다. 사람을 먼저 봤군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여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복도의 창문 유리에 김이 앉아 있었다. 거기 얇은 선 하나가 정확히 아이 쪽으로 굽어 있었다. 망토의 끝처럼. 선은 손 모양으로 바뀌어 안심하라는 제스처를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혜진은 가만히 서 있었다. 사진을 찍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뜨지도 않았다. 숨만 조심스레 쉬었다. 잠시 후 수민이 눈을 떴다. 선생님, 아이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림 안 잃어버렸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같이 말려두자. 수민은 눈을 감았다. 거울이 사람을 먼저 보니까요. 저 혼자라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랬어요. 혜진은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비에 젖은 채 들어왔다. 그는 구급소 한가운데서도 파일을 들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아이는요, 괜찮아질 거예요. 혜진이 짧게 답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임시 이전 서류 지금 서명해 주시면 내일 새벽에 바로 조치합니다. 안전 위에서예요. 혜진은 도윤의 파일을 한 번 내려다봤다. 펜촉이 서류 위를 스쳤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 내가 잡은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 손이었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사진은 내일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는 오늘 지켜야 해요. 도윤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파일을 닫았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죠. 구급소 복도 끝에서 바람이 스쳤다. 나리 향이 희미하게 번졌다. 창문 유리엔 다시 김이 서렸다.
얇은 선이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사이의 공백이 종소리처럼 충분했다. 밤비는 조금 잦아들었다. 공소 언덕길엔 여전히 물이 흘렀다. 은자는 작은 린넨 보자기를 혜진에게 내밀었다. 보자기 안엔 타원형 송어울이 있었다. 나무 프레임 오래된 유리. 금이 아주 얇게 제대 중앙처럼 모여 있었다. 그 젊은 여자가 떠나기 전에 남긴 다른 거울이에요. 은자가 말했다. 큰 거울은 공소에 두고 이 작은 거울은 찾아야 할 때 쓰라고 맡기고 갔대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요. 은자가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죠. 다만 기억을 꺼낼 수 있어요. 사람을 먼저 보게 해주어요. 혜진은 송어울을 조심히 받았다. 물방울이 프레임에 또각또각 맺혔다. 그녀는 거울을 들어 자기 얼굴을 보았다. 피곤한 눈, 젖은 머리, 그리고 그 뒤 아주 얇은 초록빛이 한 올 한 올 살아나려는 것처럼 떨렸다. 약속할게요. 혜진이 낮게 말했다. 오늘처럼 사람을 먼저 보고 내일은 판단보다 돌봄을 먼저 하겠다고. 은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면 충분해요. 멀리서 종이 한 번 울렸다. 그 사이의 침묵이 길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부드럽게 겹쳐졌다. 공소 쪽, 복도 쪽. 거기 파란 망토의 끝이 한 번 흔들리고 멈추었다. 이제 남은 건 내일의 만남이었다. 거울은 이미 사람을 먼저 비추고 있었다. 밤의 비가 잦아들었다. 보건지소 강당은 아직 임시 진료소였다. 담요 핫팩 소독 냄새. 한수미는 얕은 숨을 고르게 쉬었다. 강혜진은 아이 곁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타원형 송어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은 먼저 자기 얼굴을 돌려주었다. 젖은 머리카락 퉁퉁 부은 눈가. 그 뒤쪽으로 침대 난간과 담요에 주름이 흐릿하게 겹쳤다. 아주 얇은 초록빛이 담요 모서리에서 한 올 떨렸다. 서는 아이의 손목을 지나 안심하라는 손짓처럼 굽었다. 혜진은 거울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사람을 먼저 보자. 낮에 한 약속을 입술 안쪽으로 다시 말했다.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다. 창문 유리에 김이 앉아 있었다. 김의 가장자리에서 망토 끝 같은 선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때 파란 비옷을 걸친 여자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낯선 사람, 낯익은 차분함. 그녀는 고개만 들었다. 젖었네요. 손수건이 건너왔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 거울을 내려놓고 아이를 들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잡히더군요. 그 전에는 판단이 먼저였나요? 기록이 먼저였죠. 기록은 좋아요. 여자가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다. 다만 사람을 먼저 보고 기록하면 거울이 비워주는 일을 합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카트를 미는 소리가 났다. 바퀴가 삐걱 한번 울었다가 멈췄다. 향기가 아주 옅게 스쳤다. 나리향. 비옷의 물방울이 바닥에 또각또각 떨어졌다. 왜 거울일까요? 혜진이 물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재단하기 쉽거든요. 여자가 대답했다. 어떤 얼굴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거울을 덮고 살죠. 그럴 땐 빈자리가 자비가 되기도 해요. 없어서 보이는 것들. 그럼 왜 어떤 때는 물에 비치죠. 물은 움직이니까요. 움직이는 건 정답 대신 방향을 보여요. 여자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김서린 유리 위에
하얀 고리가 생겼다. 고리의 오른쪽이 얇게 길어져 한 번 더 초록선이 되었다. 그 선은 병상 쪽으로 굽었다. 두려워하지 마요.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낮아졌다. 금이 난 자리로 빛이 지나갑니다. 당신도 그렇고 저 아이도 그렇고. 혜진은 숨을 삼켰다. 당신 이름이 뭔가요? 여자는 잠시 창문을 보다가 혜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부르는 대로 불러요. 사람들은 마리아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기 위해 받은 이름. 하지만 오늘은 딸이 불러야 할 이름을 먼저 부르죠. 말끝에 혜진의 손끝이 떨렸다. 오래 미뤄둔 전화가 생각났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 미확인 부재 중 닫힌 문. 여자가 가볍게 눈짓했다.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화하고 그 다음 이해가 따라와요. 혜진은 복도 끝 공중전화로 갔다. 동전을 넣고 아주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호가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오랜만에 어머니 목소리였다. 거칠고 따뜻했다. 나야. 침묵이 한 칸 지나갔다. 비 많이 오지? 괜찮아. 엄마 나 미안해. 짧은 말이었고 오래 준비한 말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이 흔들렸다. 그래?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둘은 오래 얘기하지 않았다.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고 내일도 전화를 하자고 약속했다. 끊는 소리가 부서지지 않게 가볍게 내려앉았다. 돌아오니 복도 의자는 비어 있었다. 손수건만 등바디에 반으로 접혀 남아 있었다. 창문 유리의 김은 거의 다 사라졌다. 마지막 초록선이 얇게 흔들리다가 빛에 섞였다. 아이 곁으로 돌아와 보니 한수미는 담요 끝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손등에 연필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혜진은 가방에서 아이의 그림을 꺼내 침대 옆 벽에 테이프로 붙였다. 얼굴 없는 성모초록 테두리. 그림 앞에 서서 혜진은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복도에서 대화. 정답 없음. 방향 있음. 메모 전화 성공. 내일도. 문이 열리고 요셉 신부가 들어왔다. 아이 상태가 좋아졌네. 그는 침대 옆 그림을 보았다. 좋은 프레임이군. 오늘은 프레임 없이 봤어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신부도 웃었다. 프레임은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죠. 먼저 사람을 놓고. 새벽이 가까워졌다.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신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 회의에서 공소 이전 건이 다시 논의된답니다. 오늘 밤은 못 옮깁니다. 혜진이 짧게 말했다. 아이들이 여기서 자고 있어요.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준비합시다. 없앰이 아니라 비워둠의 이야기. 잠깐의 고요. 복도 끝 소화전에 달린 작은 스테인리스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혜진은 가까이 갔다. 거울은 먼저 그녀를 비췄다. 그 뒤로 벽에 붉은 선, 피난 유도등. 그리고 아주 멀리 제대 중앙 같은 모양의 작은 빈칸. 그 빈칸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등록 번호. 문자 한 줄. 잘했어요. 이제 내일은 어떻게 남길지를 정해요. 혜진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송어울을 가방에서 꺼내 복도 거울 앞에 세워보았다. 거울과 거울이 마주보자 사이의 복도가 깊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깊은 곳 어딘가에서
한 줄의 초록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혜진은 공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먼저 보고 빈칸을 설명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내일 보존의 언어를 찾을 것.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말했다. 금이 난 자리로 빛이 지나간다. 나도 저 아이도 저 프레임도 밖에서 종이 한 번 울렸다. 사이에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이 다음 장을 열었다. 내일 우리는 남기는 법을 결정할 것이다. 아침 비는 가늘었다. 구름은 낮았다. 공소 마당엔 젖은 흙 냄새와 나리 향이 섞여 있었다. 강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송어울과 노트를 꺼냈다. 노트 첫 장 위에 굵게 썼다. 보존의 언어, 사람을 먼저, 빈칸은 그대로, 군청 소외의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졌다. 테이블 한쪽에 요셉 신부와 이문자 다른 쪽에 박도윤과 직원 둘.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도 자리를 잡았다. 도윤이 먼저 PPT를 펼쳤다. 트러스 균열 사진, 거울 프레임 금의 클로즈업, 빗물 유입 도면. 그는 침착했다. 안전 1순위입니다. 임시 이전 후 보강 그리고 재해석을 제안합니다. 미신은 덜고 스토리는 현대적으로. 혜진이 손을 들었다. 제안 저도 있습니다. 그녀는 프린트를 책상 가운데로 밀었다. A 눌리라 표기된 3장의 사진. 거울 속 빈자리가 또렷했다. 그리고 흰 종이 1장.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종이. 맨 아래에 작은 글씨. 비워둔다. 사람들이 잠깐 웃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안전은 동의합니다. 혜진이 끊었다. 지붕과 벽체 긴급 보강, 배수로 정비. 하지만 이전은 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대로 둡니다. 강화유리 커버를 씌우되 그 앞에 작은 표지판 하나만. 그녀는 메모를 읽었다. 이 거울은 비워둡니다. 거울은 먼저 사람을 비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요셉 신부가 덧붙였다. 우리는 없앨 게 아니라 남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미신이 아니라 윤리의 언어로요. 먼저 나를 본 뒤에 그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도윤이 팔짱을 풀었다. 브랜딩으로 치면 차별점은 확실하군요. 하지만 운영은요, 혜진이 바로 답했다. 돌봄으로 운영합니다. 공소 부엌 포구 뒤 무료 점심. 노인과 이주 노동자 아이들. 당신 회사가 하려던 정비 예산 일부를 9호 기금으로 전환해 주세요. 대신 우리는 현장 아카이브를 만듭니다. 사진 구술, 그리고 비워둔 거울. 노인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밥이면 된다. 이장이 메모를 넘겼다. 나무도 심자. 언덕이랑 77계단 옆으로. 수에 다시 오면 물길 잡게.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서류를 덮고 의자에 등을 붙였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우리 업체 기준으로 2차례. 그리고 안내판 문구 정확한 책임자 명시. 요셉 신부가 웃었다. 책임 우리 교구가 집니다. 문구는 혜진 씨가 쓰죠. 회의가 끝날 무렵 은자가 조용히 말했다. 문구를 하나만 더.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여기서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 서로를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갔다. 회의 후 공소. 비냄새가 잦아들었다. 혜진은 거울 프레임의 금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나무결이 갈라진 자리. 빛이 때때로 걸렸다. 수리할 때 금박을 얇게 입히죠. 그녀가 말했다. 금이 난 자리로 빛이 지나간다. 눈으로도 보이게. 은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좋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이 거울을 덮어둔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단정하고 나서 내 얼굴을 감당할 수 없던 때. 그때부터 배웠죠. 먼저 나를 보고 볼 수 없으면 천을 덮고 침묵을 불러야 한다는 걸. 혜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은자는 미소를 조금 지었다. 어제 아이를 건져 올린 당신 손, 그게 대답이에요. 사람을 먼저 본 손.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다. 한수민이 뛰어들어왔다. 손에 들고 온 건 초록과 흰색 색연필. 제대부 끝에 살짝 올려두었다. 돌려줘요. 어제 잃어버렸던 거. 혜진이 웃었다. 고맙다. 수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선생님, 오늘 거울은요. 혜진은 제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거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거울은 먼저 그녀를 비추고 그 뒤는 역시 빈자리였다. 그 빈자리가 오늘은 조금 따뜻했다. 오후 마을회관 임시 설명판을 만들었다. 백색 보드, 검은 마카. 혜진이 문구를 써 내려갔다. 이 거울은 비워둡니다. 거울은 먼저 사람을 비춥니다. 여기서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 서로를 봅니다. 금이 난 자리로 빛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한 줄씩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침묵이 동이었다. 해질 무렵 도윤이 다시 왔다. 작업복 대신 평상복. 손에는 파란 파일이 아닌 나무 묘목 2그루. 언덕에 심읍시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브랜딩 문구는 비워둔 거울 채워지는 사람 어떻습니까? 요셉 신부가 웃음을 참았다. 말은 조금 덜어도 되겠지만 뜻은 알겠어요. 세 사람은 묘목을 들고 77계단 옆 비탈로 갔다. 흙은 축축했고 손은 금방 더러워졌다. 삼날이 흙을 갈랐다. 파랗게 어린 뿌리가 드러났다. 도윤이 말없이 흙을 덮었다. 혜진이 물을 부었다. 은자가 손으로 흙을 다졌다. 세 쌍의 손이 같은 깊이로 움직였다. 저녁 기도 시간. 공수하는 조용했다. 요셉 신부가 짧게 기도했다. 오늘 없애지 않고 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금이 난 자리에도 향기가 머물게 하소서. 나리 향이 가볍게 흔들렸다. 촛불이 한번 떨렸다가 바로 섰다. 혜진은 제대 앞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가방에서 송어울을 꺼내 제대와 마주보게 세워두었다. 거울과 거울이 서로를 비추었다. 사이의 공간이 길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처럼. 그 깊은 곳 어딘가에 아주 얇은 초록선이 숨 쉬었다. 망토의 끝, 손의 곡선, 얼굴은 없고 존재는 있는 자리.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미등록 번호, 문자 한 줄. 이제 고맙습니다. 내일은 축복입니다. 혜진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 적었다. 보강공사 착수, 전 안내판 설치, 프레임 금 금박 보수, 공소 부엌, 첫끼 준비. 문을 닫으며 그녀는 한 번 더 거울을 보았다. 거울은 먼저 사람을 비추고 그 다음 빈칸을 비추었다. 그리고 빈칸 너머로 누군가의 발걸음이 아주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맑았다. 밤새 비는 그쳤다. 공소 마당에 햇빛이 얇게 내려앉았다. 나리 향이 가볍게 흔들렸다. 목수들이 일찍 왔다. 지붕 트러스를 임시 보강했다. 배수로를 덮었다. 제대 뒤 거울 프레임에 금엔 얇은 금박이 입혀졌다. 빛이 금선 위로 가볍게 흘렀다.
요셉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금이 난 자리로 빛이 지나간다. 눈으로도 보이네. 안내판이 세워졌다. 흰 바탕 검은 글씨. 이 거울은 비워둡니다. 거울은 먼저 사람을 비춥니다. 여기서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 서로를 봅니다. 금이 난 자리로 빛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한 줄씩 읽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박도윤이 옆에서 말했다. 안전 점검 한 번 더. 그리고 오늘은 축복식이죠. 요셉 신부가 웃었다. 네. 없애지 않고 남긴 것을 위해 공소한 촛불이 켜졌다. 제대 앞엔 담요가 몇 장 놓였다. 공소 부엌 안에서 끓인 미역국 냄새가 스며들었다. 노인들, 아이들, 이주 노동자들이 나란히 앉았다. 은자가 국을 한 그릇씩 건넸다. 뜨거우니 조심. 그녀의 손이 분주했고 표정은 편안했다. 강혜진은 작은 송어울을 가방에 넣었다. 카메라를 꺼내 들었지만 잠시 켜지 않았다. 먼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수민이 앞치마를 메고 그릇을 닦았다. 손등에 연필 자국이 옅어졌다. 선생님, 오늘은 얼굴 그릴 수 있어요. 아이가 낮게 웃었다. 빛으로 예식이 시작됐다. 짧은 시편, 짧은 감사. 요셉 신부가 거울 앞에 섰다. 우리는 오늘 비워둔 자리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를 보고 그 다음 서로를 봅니다. 판단보다 돌봄 증명보다 기억을 택합니다. 그는 성수를 가볍게 흩뿌렸다. 금박 선들이 물방울을 받아 반짝였다. 혜진은 그제야 카메라를 켰다. 셔터를 반만 눌러 숨을 맞췄다. 프레임 중앙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거울 앞을 지나가면 거울은 그들을 먼저 올려 보였다. 그 뒤에 빈칸. 그 빈칸이 오늘은 한층 따뜻했다. 예식이 끝나고 박도윤이 묘목을 더 가져왔다. 아이들이 77계단 옆에 줄지어 섰다. 손에 흙이 묻었다. 웃음이 가벼웠다. 도윤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브랜딩 문구는 접겠습니다. 대신 나무로 남기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오래 가요. 한낱. 공소 안이 잠깐 비었다. 혜진은 제대 뒤로 가 거울과 마주 섰다. 거울은 먼저 그녀를 비췄다. 피곤이 조금 가신 눈, 젖지 않은 머리, 그 뒤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아주 얇은 초록선이 떨었다. 한 올, 한 번, 망토의 끝처럼. 그녀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눈으로만 기억에 눌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등록 번호, 문자 한 줄. 고맙습니다. 이제 사람을 남기세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대신 어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지내 쉬운 안부. 짧은 웃음. 서울 오면 올라갈게. 약속은 단단하지 않아도 좋았다. 방향이면 충분했다. 오후 현장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했다. 녹음기, 인터뷰 시트, 왜 이 거울을 비워두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말. 노인은 말했다. 내가 먼저 나를 봐야 남을 덜 쏘지. 아이들은 말했다. 빈칸이 있으니까 숨 쉴 때가 있어요. 이주 노동자는 말했다. 얼굴이 다 다른데 빈칸은 같아요. 혜진은 받아 적었다. A눌 폴더 아래 새로운 하위 폴더를 만들었다. Voices, Hands, Light. 그리고 마지막 폴더, Empty. 그녀는 거기에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 제목만 남겼다. Empty, Tati XT. 열면 아무것도 없게. 그래야 남는 게 있으니까. 해질녘 공소마당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공소부엌 첫 끼에 남은 국이 나갔다. 아이들이 나무에 물을 주었다. 바람이 산을 넘어왔다. 종소리가 한번 울렸다. 사이에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이 저마다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때 공소문간에 파란 외투 자락이 스쳤다. 누군가는 보았고 누군가는 향기로만 느꼈다. 거울 속 중앙은 변함없이 비어 있었다. 그러나 빈칸 주위로 금박의 선들이 작게 떨었다. 빛이 그 선을 따라 지나갔다. 요셉 신부가 마지막 축복을 내렸다. 이곳을 지키는 모든 이에게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빈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답했다. 박수는 없었다. 대신 서로의 눈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밤이 내렸다. 혜진은 제대 앞에서 한 발 물러섰다. 카메라를 끄고 송어울을 펼쳤다. 거울은 먼저 그녀를 비췄다. 그 뒤로 없음이 있었다. 없음은 텅 빈 구멍이 아니었다. 오늘 하루의 손길 목소리, 국물흙, 금빛 약속이 조용히 숨 쉬는 자리였다. 그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다. 남긴 것 사람, 빈칸 향기, 버린 것 증명, 집착 판단, 서두름. 기억할 문장 거울은 먼저 사람을 비춘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없고 존재는 있었다. 비워둔 거울, 채워지는 사람. 멀리서 종이 한 번 울렸다. 사이의 침묵이 오늘의 끝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